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말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논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비보북 S15 모델이고요. S533EA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저격 CPU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ASUS에는 크게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젠북 라인업이 있고 비보북 라인업이 있죠. 비보북 중에서는 비보북 S가 있고 또 일반 비보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비보북 S, 이 제품은 비보북 S 모델이고요. S라고 하면 조금 이제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풀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고 패널 스펙도 조금은 고급진 그런 모델입니다. S533EA 모델이고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로 장착한 모델입니다. 정확한 스펙부터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보북 중에서 고급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이죠. 비보북 S 모델입니다. S533EA B11735KD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고요. CPU는 인텔 11세대 i7-1165G7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16기가가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인텔이 자랑하는 아이리스 Xe 그래픽으로 이번 타이거 레이크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모니터는 15.6인치 광시야각 패널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색지연율이 NTSC 72%에 밝기 300니트로 아주 우수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비보북 중에서는 가장 고급 패널이 장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SD는 NVMe 512기가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무선랜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배터리는 50W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1.56kg이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9만 9천원입니다. 사양은 보신 것처럼 인텔 11세대 i7-1165G7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16기가 온보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장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말씀드렸다시피 인텔 11세대니까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Xe는 아무래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이라든지 피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구동이 가능하고 오버워치도 중간 옵션에서 60프레임 이상으로는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이리스 Xe가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사실 영상 편집 부분에서도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죠. 이게 이제 영상 편집을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일반 FHD 영상으로 해서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을 편집할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프리미어로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 영상 편집을 그냥 엔트리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 그 다음 유튜브에 올릴 정도 수준으로 영상 편집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SD도 512가 기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은 아니지만 확장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지금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모니터 패널이 15.6인치에 NTSC 72%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모니터 패널이 조금 이제 색감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젠북이랑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 가르기를 하면서 젠북은 조금 고급 패널이 들어가고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NTSC 45%에 250니트 패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NTSC 72%에 거의 sRGB 100%의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00니트 밝기의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비보북 중에서는 가장 좋은 패널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고 얇습니다. 근데 이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무게가 이제 실제로 글로벌 페이지에는 1.8kg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측을 했을 때는 1.56kg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실 이러면 1.5kg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1.56kg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15.6인치 제품 치고는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1.3kg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사실은 얘는 15인치고 걔는 13인치이기 때문에 무거운 편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5.6인치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숫자 키패드가 있다는 부분이죠. 숫자 키패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조금 편하고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괜찮은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그리고 외부 확장 포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게 좌우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전원 포트가 있고, 그 다음 USB, HDMI,
그다음에 이제 썬더볼트 4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USB 2.0 포트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카드 리더기가 이제 그 T플래시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조금은 놀랬던 부분이, 기본 이게 비보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 PD 충전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PD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65W 어댑터로 충전을 했을 때 그냥 일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PD 충전을 지원하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45W 이상 출력을 내낼 수 있는 제품들에서는 충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비보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사양이 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스펙은 잘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11세대 i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U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시네벤치 R23으로 구동을 했고요. 밸런스 모드로 해서 노멀하게 적용을 했을 때는 싱글코어 점수는 1432점이 나왔고, 멀티코어는 4535점을 기록했습니다.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팬 RPM이 올라갔을 때는 싱글코어는 1472점이 나왔고, 멀티코어는 5009점을 기록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11세대 i7의 성능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 모드와 밸런스 모드로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ASUS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ASUS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거기서 뭐 드라이버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몇 가지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하죠. 거기에 보시면 성능 모드, 밸런스 모드, 저소음 모드가 있기 때문에 성능 모드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CPU 점수도 조금 더 올라갔고, 밸런스 모드로 했을 때는 소음이 조금 덜하고 성능도 약간은 더 낮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서관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저소음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거의 소음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튜닝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스피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Time of the year now, you got people falling in love. It brings you good cheer now 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anta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실제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사실 무난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부분과 이제 풍성한 그런 소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또 조금 느끼셨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패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죠. 아무리 색감이 조금 더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비보북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패널 스펙이 좀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젠북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스펙이 좀 빠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면서 이제 PD 충전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스펙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뭐 999,000원짜리에 i7에 16기가에 SSD 512 들어가 있고, 뭐 패널이 NTSC 72% 패널 들어가 있고, 무게가 이 정도 수준인 제품이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도는 지금은 아니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